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번식기가 1년 단위 혹은 한 달 단위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주에 다른 생명이 있다면 다른 번식 주기를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꼭 번식기가 1년 단위, 한 달 단위는 동물들이 꽤 많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번식을 하는 동물들은 대개의 경우 사계절에 있는 곳에 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사계절에 있는 곳에 살다 보면은 대개는 봄철에 번식을 해서 여름철에 새끼를 낳고 어느 정도 새끼를 키운 다음에 겨울을 넘기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경우가 때문에 그런 주기가 많이 나타나는 거지. 그게 이제 가장 이 자연이라는 건 결국에서는 생물이 그 자연에서 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패턴 찾는 거거든요. 패턴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번식 주기가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코뿔소 같은 거는 임신 주기만 해도 18개월쯤 되고요. 16개월, 18개월쯤 되고 코끼리는 거의 2년 가까이 임신을 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쥐 같은 경우는 21일 또 뭐 어떤 경우에 40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으면은 뭐 2, 3주 정도만에 임신이 끝나기도 하고 길면 2년까지 또 가거든요. 결국에는 그 번식 주기라는 건 그 동물이 새끼를 낳아서 제대로 키운 데까지 필요한 적당한 시간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수렵 채집인 그런 활동을 조사를 해보면 사람의 경우는 4년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 보통 9달 정도 걸리잖아요. 9달 정도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의 젖을 먹여서 보통 임신 기간 1년으로 잡고 젖 먹이는 기간 3년 정도 잡아서 4년 주기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애가 만 3살, 적어도 4살 정도는 돼야 엄마 손에서 떨어져서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상태에서의, 그러니까 수렵채집인 상태에서 사람의 번식 주기는 1년이 아니라 4년입니다. 그래야 아이를 생존할 수 있게 되고, 실제 연구 결과 수렵채집인 사회에서 연년생이거나 터울이 짧은 경우에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의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에서 5년 터울 낳는 게 가장 적절한 거고, 실제 침팬지도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 아기가 키워서 떨어져야지만 그 다음 아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번식 주기는 임신 주기랑 상관없고 번식 주기가 1년인 경우에는 1년 이후에 거의 다 크는 애들 이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이 계속 발전해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포유류의 생식과 번식이 참 신기하다는 얘기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혹시 현장에 질문 계신가요? 그리고 현장에 질문을 받기 전에 혹시 김신 편집자님이 어디서 오셨나요? 네, 오셨죠? 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이 책을 만드신 포유류의 이 번식 암컷 관점의 책을 만드신 뿌리아 이파리에서 오신 분이시거든요. 편집장님이신데요. 제가 왜 얘기를 드렸냐면은 뿌리아 이파리가 여기 보면은 이 책은 이 뒤에 위에 오파비니아라고 하는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단독 책이기도 하지만 뿌리아 이파리에서 꾸준히 출간하는 이 오파비니아 시리즈의 한 권이기도 하는데 이 오파비니아 시리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실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하고 싶어요. 이 책이 저도 읽는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만드시게 되셨고 어떤 의도로 독자들이 읽어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마이크를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뿌리아 이파리 출판사의 편집자 김신일입니다. 우선 좋은 강의 들려주신 하리아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강의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책은 구매하셔야겠죠? 근데 사실 이 책을 제가 편집한 책은 아니고요. 다른 편집자분께서 편집을 하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꼭 구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출판사 사장님이 뛰어나시는데 농담이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처음 읽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놀랐는데, 하나는 이제
가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줄 알았던 과학 용어에서도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알게 됐고, 그동안 저도 남성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민하지 못했던 것을 좀 반성해보는 계기가 됐고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과학서라기보다는 과학서인 동시에 페미니즘서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어려워서 놀랐습니다. 저도 네, 제가 편집한 사실- 책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학명도 많이 나와서 그 번역하신 김미선 선생님께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이런 책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학 연구는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제 과학 대중서들은 계속해서 너무 쉽게만 만들려는 게 아닌가. 물론 전문 지식을 쉽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생략되거나 이제 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런 책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직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꼭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 읽으셔서 성취감을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뿌리아이파리 오파비니아 시리즈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내고 있는 과학책 시리즈고, 이 시리즈의 이름은 오파비니아라는 생물의 이름에서 따왔는데, 이 오파비니아는 약 5억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았던 굉장히 특이한 생명체거든요. 눈이 5개가 달려 있고 앞에는 긴 주둥이가 하나 달려 있는 그런 생명체인데, 이 생물이 학계에 처음 보고됐을 때 학자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기존의 이론들로는 설명이 되지 않던 그런 신기한 생물이었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 지구와 우주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저희는 우주와 지구 그리고 인간의 진화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탐구를 해보고자 이 시리즈를 발간하게 됐고, 현재까지 23권의 책을 냈고, 그리고 이 포유류의 번식 암컷 관점이란 책은 그 중에서 20번째 책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사실 저희 같이 작은 출판사에서 이런 시리즈를 계속 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앞으로도 50권, 100권까지 중간에 절판시키지 않고 꾸준히 낼 수 네.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오파비니아 시리즈가 굉장히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건데요. 왜냐면 오파비니아 시리즈가 사실 다 읽었습니다. 꽤 어려워요. 꽤 어려운데 굉장히 진지한 책들이고요.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한 모험이거든요. 안 팔릴 게 뻔한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고, 그래서 번역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번역자 구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계속 내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응원하고 싶은 책이기도 하고요. 지금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과학 저술가로서, 과학 대중 작가로서 쉽고 재미있게 책을 쓰는 것도 좋지만, 쉽고 재미있게만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사람의 그 인식 수준도 거기서 머무르게 되거든요. 거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책이 바로 이 책인 거고, 그리고 이런 책을 읽게 되면은 뭔가 다른 그 세상이, 내가 기존에 보고 있던 세상과 다른 결의 세상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책들이니까 한 번쯤 접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포유류의 번식의 암컷 관점이라는 책은 쉬운 책이 아닌데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게 되면은, 그럼 암컷 관점만 있냐? 수컷 관점이 책은 없냐?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책에 대해서는 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마 이 책과 짝이 되는 책이 있으실 겁니다. 그 제목이 차마
제목을 얘기하기 좀 그런 책이라서 한번 나중에 제가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비교해가서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서로 다른 얘기들이 계속 보이고 있고, 흥미로운 건 이 책에서 항상 가장 처음에 이 책에서 가장 첫 장면에서 이걸 썼다는 거죠. 왜 갑자기 나갔을까요? 뭐다? 됐다. 이 책에서도 이 사례를 좀 통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이것도 보면 표지가, 표지 동물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표지에 있는 동물. 얘도 하이에나거든요. 이 책에서 하이에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 하이에나의 번식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이에나는 모계사회이고 암컷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계사회, 암컷 중심의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기존의 수컷의 하렘이란 단어들이 있잖아요. 수컷 중심의 사회, 수컷 우두머리, 알파메일이 거느리는 그 하렘,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면서도 그런 단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우리 사회의 그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방법들 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존의 수컷 위주, 남성 위주 됐기 때문에 그걸 암컷 위주, 여성 위주로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언어를 사용해서 똑바로 설명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지적 수준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높이라든지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의 가치관의 결을 다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